인도 명문대학 경영학 강의실에서 미국인 여성 교수가 인도 학생들에게 자료 영상을 보여주며 심각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 인도 학생들은 희죽거리며 교수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고 미국 교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확인하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도로시 톰슨이에요. 테슬라에서 인도 공장 설립 추진팀에서 일했어요. 미국 내에서는 꽤 잘 알려진 인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20년부터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세우려고 했어요.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을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이었거든요. 3천만 원대 차를 생산하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전기차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저는 인도 시장 분석을 맡았어요. 밤낮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했어요.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잠도 못 잤어요. 인도 현지 사정에 능통한 정보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현지 상황도 파악해 나갔죠. 인도 명문대 경영학과 아룬 교수님이 특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은 정치 경제 쪽에 매우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들이 보고서에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어떠한 자료를 올려도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공장 부지를 매입할지 말지만 검토하고 있었죠. 언론까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선호 장소로 후보 지역이 압축되었는데 은근슬쩍 연락을 해서 저를 떠보는 기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몇 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시장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었어요. 14억 인구의 중산층이 급성장하고 있었죠.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선점하면 대박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를 설득하려고 온갖 보고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표를 설득해줄 임원들을 만나 인도 진출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했죠. 하지만 항상 제가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는 임원들의 설득에도 대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더 지켜보자고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도 정부도 일론 머스크에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 무산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일론 머스크도 실수를 하는구나 생각했죠. 이렇게 명확한 기회를 왜 못 보는 걸까 답답했죠. 심지어 그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테슬라의 인도 공장 설립은 4년 동안 검토만 하다가 무산 수순을 밟고 있어요. 저희 팀은 해체되었고 저도 회사를 그만뒀죠. 너무 아쉽고 속상했어요. 인도 아룬 교수님께는 차마 무산 소식을 전하기 힘들었어요. 크게 실망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도 그것까지 전달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룬 교수님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몇 년을 서로 소통했던 신뢰가 있어서인지 그의 말이 진심으로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인도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경영학 강의에 테슬라에 관련하여 특강도 해주면 좋겠다고요. 저는 미국 내에서 최고의 인도 전문가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인도행 비행기를 탔죠. 인도 최고 중심가를 돌아보던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인도 거리에 한국 문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에 작성한 것보다 한국 문화가 인도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었어요. 카페에서 BTS 노래가 흘러나오고 길거리 TV에선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죠. 제가 분석했던 인도가 맞나 싶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랑 유튜브 때문이래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 콘텐츠를 접하게 됐대요. 역시 한국 드라마가 대세더라고요. 발리우드라는 자국 콘텐츠만 보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만 하죠. K-팝 인기도 엄청나요.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런 한류 열풍이 단순히 문화를 즐기고 끝나지 않고 한국어 배우기 열풍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생긴다고 믿는데요. 취업을 하거나 유명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잘 나가니까 그런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놀라운 건 한국 브랜드들의 위상 변화예요. 삼성, LG, 현대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인도에서 부의 상징이 됐어요.
믿기지 않죠. 전자제품 매장에 가보니까 정말 그래요. 삼성, LG 제품들이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판매 직원 말로는 인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가장 선호한대요.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됐다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인도 도로를 점령했어요. 택시 중 열의 9은 현대차더라고요. 운전기사님들이 현대차 칭찬을 열심히 하는데 저도 모르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테슬라가 진출하지 않아서 현대차가 이익을 본 것일까 하고요. 인도에서 한국 화장품도 대박이 났더라고요.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같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엔 인도 젊은 여성들로 북적여요. 한국인처럼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 좋기로 매우 유명하죠. 미국 친구들도 한국에 다녀와서 한국 화장품이 좋다며 마스크팩을 나눠줬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음식점도 생겨나고 있어요. 김치, 불고기, 떡볶이 이런 음식들이 인기래요. 젊은 인도 사람들의 데이트 코스로 한국 음식점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봤어요. 첫째로 품질이에요. 확실히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이 잘 나가는 거죠. 둘째는 마케팅이죠. K-팝 스타나 인기 드라마 주인공을 모델로 쓰는 건 효과 만점의 마케팅 수단이에요. 셋째는 현지화 전략이에요. 인도 사람들 취향에 맞춰 기능, 디자인, 색상, 레시피 등을 변형을 해서 현지화에 성공한 것이죠. 오늘은 아론 교수님과 만나 특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저는 교수님을 만나자마자 인도에서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기업이 진출한 전략을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말씀드렸죠. 교수님은 최근 5년 사이에 인도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면서 한국어까지 공부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인도 최고 명문대인 자와할랄 네루 대학의 한국어학과는 3,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인도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대요. 그리고 아론 교수님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죠. 그건 바로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트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공장 이름이 테슬라로 바뀐다고 해도 하나 이상할 것 없다고요. 교수님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파업이래요. 시위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끝날 기미가 없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인도 공장의 파업 사태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의 선견지명에 감탄하게 됐어요. 그는 이런 리스크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인도의 복잡한 규제와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 대해서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인도인들의 민족성까지 꿰뚫어봤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래 직원들의 보고서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재수없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결정이 맞았으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재수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소신 있는 거죠. 저도 어제까지 한류의 엄청난 영향력을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파업 소식을 듣고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 삼성이 파리올림픽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친 게 결정타였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급상승하면서 인도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새삼 깨달은 거예요. 파리올림픽 마케팅이 대박났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줄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 황당했죠. 그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만 나올 뿐이에요. 노동자들이 무려 44%나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현재 월 25,000 루피를 받고 있는데 36,000 루피로 인상을 요구한 거예요. 현재도 인도 평균 임금의 3배를 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특히나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3년 동안 100% 인상 조건을 별도로 걸었다고 해요. 그들 내부에서도 특권층 같은 계급이 생긴 거죠.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요.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 임금과 똑같이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기업 공장은 미국 임금하고 똑같이 맞춰달라고 파업할 수도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죠. 게다가 근무 시간도 주 4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달래요. 13시간이나 줄이자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현재 노동시간이 과도하다며 48시간 근무는 힘들고 더 균형 잡힌 생활을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는 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일만 하는 일중독자인데
직원들이 35시간 일하겠다고 요구한다면 다 해고하고 공장도 철수하겠죠. 임금은 44%나 올려달라고 했으면서 일은 덜 하겠다니 이건 무슨 신보인가요? 인상률로 치면 임금을 거의 100% 올려달라는 것인데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포드나 GM 등 미국 자동차 기업도 인도에 진출했다가 인도에서 철수하면서 생산 라인까지 다 중국으로 옮기는 결말로 끝났었는데요. 그때 GM 직원이 인도는 일은 안 하고 돈만 받아가려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못 견디고 철수하는 것이라고 했다네요. 기업하기에 최악의 나라라고 평가했다니까요. 저도 지금의 삼성 사태까지 보고 나니 그 말이 이해가 되었죠. 다음 요구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직원이 사망하면 그 가족을 채용해달라는 요구예요. 세습 요구라니. 21세기에 이게 말이 되나요? 처음 들었을 때는 가짜뉴스 정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더라고요. 심지어 자녀 사립학교 학비도 지원해달래요. 연간 5만 루피씩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공립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 학비를 대달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건 주재원들에게 주는 매우 특별한 혜택인데 현지의 노동자가 그런 혜택을 요구한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요구사항들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핑핑 돌아요. 이게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싶어서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인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노동자들의 기대치도 함께 높아진 거죠. 회사가 잘 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거의 이익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와 다름없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파업 노동자 측의 요구에 대해서 삼성이 내놓은 타협안의 내용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삼성의 제안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삼성의 제안이 정말 합리적이고 신사적이더라고요. 글로벌 기업의 품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삼성은 이번 주 복귀한다면 3월까지 매달 5천 루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일단 금전적 보상으로 마음을 달래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 버스를 100대 규모로 추가하고 출퇴근 노선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어요. 카페테리아 메뉴도 다양하게 제공하겠다고 했죠. 출퇴근이나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심지어 출산 시 $24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추가 제안했다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협의안을 내놓았더군요. 보통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사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 신사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사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삼성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파업 노동자들은 끝까지 가겠다고 하네요. 그들은 원하던 기대치가 아니라며 파업을 계속하겠대요. 저는 아룬 교수님이 부탁하신 특강도 이 내용을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면 학생들에게 향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죠. 결국 이 명문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장차 인도를 이끌어 나갈 테니까요.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전문가로 소개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나 브랜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서로 이야기하겠다고 난리였죠. 역시 한국 제품이 부위 상징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을 틀었어요. 바로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학생들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네티즌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면서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어줬죠. 36,000 루피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급여의 2배 이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제발 이삿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생산 공장을 옮기세요. 인도에서 제조하기 어렵습니다. 품질이 낮고 직업 윤리가 부족합니다. 삼성은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는 중국으로 제조를 옮기면 된다. 기업들은 노동 사다리의 맨 아래로 달려가서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찾고 놀랍게도 맨 아래 노동력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순하거나 싸지 않다는 걸 알게 돼. 이렇게 댓글을 읽어주며 해외 반응도 알려줬는데도 아이들은 진지하지 않았죠. 그저 희죽대며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공장을 세웠다면 아마 삼성보다 더 심각했을 거예요.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라 노동자들의 요구 수준이 더 높았을 테니까요.
저는 이 파업 현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요.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어요. 유명하고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요구가 결국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밥줄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걱정은 안 되는 것일까요? 삼성전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천명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까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도 움찔하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가보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지원하는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파업이라 더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파업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술렁이고 있어요. 애플, 도요타, 샤오미 같은 회사들은 이미 인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 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삼성도 주요 생산 라인을 아예 터키 같은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걸 고려 중이래요. 저는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설명해줬죠. 세상에 어떤 기업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냥 도망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비상사태예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설비 투자를 다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공장이라 철수를 결정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노동자들이 저렇게 끝까지 해보겠다고 한다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더 이상 상대할 수 없다고 느끼겠죠. 시간을 끌수록 기업만 손해가 늘어나니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이 얼마나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일인지 새삼 실감해요. 초기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인건비가 저렴하고 인구가 많다는 나라에 대해 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 규모나 성장 가능성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현지의 문화, 노동 환경,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역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거기에 카스트 제도라는 특수한 사회 구조도 있고요.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라는 매력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니까요. 저는 테슬라의 인도 진출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인도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열심히 분석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땐 정말 반쪽짜리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크기나 성장 가능성만 봤지 이런 리스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요. 리스크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그때 뭐에 홀렸던 것처럼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고민이 어떨지 상상이 돼요. 이러한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다른 회사로까지 확산될까봐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저는 애플의 속마음이 궁금해요. 애플은 최근에 인도 시장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거든요. 아이폰 생산 일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려고 했대요. 근데 이번 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요. 실제로 인도에 진출하려고 했던 엔비디아나 구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인도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대요. 딱 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삼성 파업 사태가 벌어지니 엔비디아나 구글은 삼성의 큰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에요. 삼성 파업 사태가 없었다면 원래 계획대로 대대적인 진출을 하면서 인도로 몰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당하겠죠. 그런데 이걸 미리 알게 된 건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큰 절을 해도 모자라죠. 만약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인도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겠죠. 정말 최악의 끔찍한 시나리오예요. 이런 상황은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아요.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지금 삼성이나 다른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안타까운 건 삼성 노동자들의 처지예요. 지금은 더 나은 대우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겨우 1,000명의 이기심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노동자들보다 두세 배 많은 돈을 벌면서도 더 벌겠다고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죠. 이쯤 심각하게 이야기를 몰아붙이니 아이들의 눈이 조금은 진지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기 전에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발언해도 좋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노이다 지역의 한국 기업 인도 공장에 다니신대요. 아버지는 LG전자에 어머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죠. 두 분 모두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셔서
가정이 너무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도 무척 풍요로워졌대요. 정해진 역할과 근무 시간이 명확하고 인도의 일반 기업에 다닐 때보다 보수가 3배 이상 많아서 항상 여유가 넘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행복하다고요. 본인 역시 대학을 졸업하면 부모님을 따라 한국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장래 희망인데 한국 기업이 인도를 떠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울먹이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학생의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일단 저는 그 학생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았어요. 지금 학생의 부모님이 근무하는 노이다 지역의 한국 기업은 노사 분규가 일어나지 않아서 현재 챗나이에서의 문제처럼 기업이 떠날 것을 걱정할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가족, 친구, 지인 또는 본인의 일이 될 수 있으니 이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도 조금 더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과도한 요구는 서로에게 결국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도는 현재 세계 1위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고 안정성만 갖추면 전 세계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엘도라도라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저의 강의를 마무리 지었어요. 인도 학생들의 작은 인식 변화가 미래 인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한국 기업들도 앞다투어 인도로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지만 더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오늘 저의 강연 같은 활동도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의 한국어 사랑이 지극하다니 한국어학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식 개선 강연을 한국 분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테슬라에서도 인도에 공장을 지으려고 몇 년을 고민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강연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제발 인도 파업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